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퍼립이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과대학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 컨설팅이라든가 또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전형이나 아니면 재외국민 전형으로 해서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정시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홈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방대한 양의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예전에 진행할 때는 대부분 첨삭 선생님을 통해서 첨삭을 진행을 했어요. 학부모님들이 첨삭을 의뢰하시면 선생님들이 학생과 직접 만나가지고 학생이 쓴 자소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첨삭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뭔가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들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첨삭을 의뢰하는데 학원에서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서 직접 첨삭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 정도, 또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입시에 대한 정보 지식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이 자소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자소서가 의뢰가 들어오면 선생님한테 직접 배정을 해서 자소서를 첨삭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소서 첨삭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가 먼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학생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학생이 쓴 자소서 초안을 먼저 자소서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짜는 거예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의 전형의 특징 등을 고려해서 1, 2, 3, 4번 문항의 설계 구조를 짜고 그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자기소개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이 학생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된다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면 그럼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학생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소서가 완전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첨삭 선생님한테 바로 넘겨서 첨삭을 하게 되어지면 글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이 쓴 글 내에서 수정이 되어지지 학생이 쓴 글을 완전히 뒤집는 첨삭이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인 첨삭을 진행을 하면 별 다른 점이 없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계 구조를 다시 짜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글이 완전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는 그래서 보니까 학생이 쓴 자소서를 첨삭 선생님이 그냥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더군다나 의치한의대 자소서는 대부분 이과 학생들인데 첨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문사회계열의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공학의학 계열의 선생님들이 첨삭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사회계열의 선생님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글은 의학 계열인데 이게 글이 넘어가면서 인문사회계열의 선생님의 글이 되다 보니까 이 자연계의 글이어야 할 글이 문과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의 글이 여학생의 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계 의학 계열의 학생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감수성이 있는 여성스러운 글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보면 이 자소서는 논리적으로 글의 흐름이 좋고 서술 방식이 되게 좋으나 뭔가 학생이 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의 우수성이나 탐구 정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소서가 나오게 되더라.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될 때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문과 선생님으로 국문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에게 자소서를 첨삭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결국 설계 구조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소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동적인 글, 서술 방식이 좋고 매끄러운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담느냐, 어떤 내용을, 그리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성이라든가 우수성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자소서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를 먼저 쓴다 그러면 자소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4개 문항이 있어요. 4개 문항이 첫 번째는 학업, 교내활동, 배움,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지원 동기죠.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제일 쓸 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돼요. 자신과 장점과 단점. 본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4가지 내용이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학생의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을 나타내죠. 인성이나 가치관.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타내는 거는 전공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공적합성. 이 4가지를 쓰는 게 이제 자기소개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을 분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는 학업, 활동, 인성가치관, 전공적합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의 학생들에 비해서 활동의 우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학습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활동의 우수성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의 우수성에 단점이 있어? 그럼 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활동의 우수성에 대해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축구한 거, 아니면 봉사활동 했었던 거, 아니면 이런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번 문항에서 활동의 내용을 쓰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돼요. 단점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것들은 성과나 결과 중심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 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을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를 쓸 때 첫 번째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민하자.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 활동의 우수성, 또 내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의 특징들, 또 내가 지원하는 대학, 전형, 학과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쓸 때 우리가 몇 가지 꼭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자소서라는 부분은 보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소서를 너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을 되게 아주 이렇게 역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강하다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상대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독선적인 자기 주장, 근거가 없는 주장만을 내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는 꼭 뭐를 생각하냐면 상대의 내 앞에 교수님이 앉아있고 교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노력이라든가 활동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더 글 자체가 상대를 배려하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를 쓸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중심으로 써야 된다. 학생들이 자꾸 결과 중심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논문을 쓰고 그리고 나는 1등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결과는 어차피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에 대부분 다 나와요.
또는 일부 학교 활동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은 거기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소서에서 뭐가 중요하다? 과정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본인이 노력하고 진짜 본인이 고민하지 않으면 과정 서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대피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준 자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서술이 되게 빈약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자소서를 딱 읽어보면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아주 구체적이면서 그 안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자소서는 좋은 자소서.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결과 중심으로 이끌어가면서 과정 자체가 단조롭거나 일반적인 사고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자소서가 좀 의심스러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노력의 과정이 서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 초, 그 다음에 학과의 커리큘럼을 인용하는 글은 금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그 대학의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되지 않겠냐, 대학에 맞는 자소서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하지만 대학의 인재상이나 또는 대학의 전공 소개에 관한 글들을 끌어 쓰다 보면 결국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서 그 글을 인용하는 글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전체 다 합쳐봤자 약 4,500자 정도 되어지는 그 글자 안에서 본인의 글이 아닌 남의 글을 쓰는 거예요. 남의 글을.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자소서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학교 인지상에 있는 내용의 글을 갖다 다 붙여놓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은 첫 번째 이걸 물어보려고 자소서를 쓰라고 한 건 아닌데, 두 번째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소서가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에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활동을 적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적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서가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 속에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특별함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특별함을 적는다는 것은 지원 학과에 대한 오랜 고민 그리고 오랜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만 서술이 가능하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잠깐 생각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 경험의 특별함이 아니라 생각의 특별함을 묻어나는 자소서를 쓰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자소서들은 훌륭한 자소서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치한의대, 특히 의대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면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긴 하는데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과들 보다는 의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이 그냥 5분, 10분 정도의 면접이 아니라 MMI 면접이라고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가져간다면 결국 자소서를 통해서 대학에서 확인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탄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면접을 갔었을 때 학생의 우수성들이 더욱더 강조될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서류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말이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은 어떻게 쓰면 뻔하냐면, 첫 번째는 노력의 과정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가 학과의 소개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닌 남의 글을 끌어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적지 못해.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적지 못하고 그냥 활동 내용만 나열하는 자소서. 이런 자소서들은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자소서. 제가 흔히 말해서 대학에 제출을 할 수 있는데 합격을 할 수 없는 자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이렇게 주저죠. 제발 이것만을 하지 말자. 제발 이것만을 하지 말자. 어떤 걸 하지 말자.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제발 이것만을 하지 말자.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의 약간 반복이긴 한데 첫 번째는 대학의 인재상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요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책을 사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서 많이 인용되는 말이 다 이거예요. 대학의 인재상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재상이 창의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 공동체 정신, 또는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쭉 내용을 쓰고 거기다가 저는 그래서 이 대학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없냐라고 말을 하면 자기소개서는 뭘 써야 되냐면 내 생각, 내 활동, 내 경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배운 점들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남의 글,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 대학 전공 소개 글을 끌어다 쓰면 첫 번째 느낌은 뭐냐? 자신감이 없는 학생. 두 번째는 어떤 학생이냐? 활동 내용과 장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글자를 채우지 못하고 남의 글을 끌어다 당겨 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좋지 않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다.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자소서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내용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아니 우리 대학의 인재상을 알고 싶어? 그걸 보면서 우리 학과의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 입학사정관인이 자기소개서를 알고 싶은 거는 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노력과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은 뭐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너 자신을 너가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판단하는 건 대학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소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과정 없이 결과만 성취 과정을 강조하는 이런 자소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로 되어 있네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4번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특히 의대 쓰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쓰세요. 1, 2, 3번 똑같이 써. 1, 2, 3번은 똑같이 쓰고 4번만 바뀌니까 4번만 바꿔 쓴단 말이에요. 4번만.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1, 2, 3번이지 4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4번을 보면은 정리를 해놨는데 대부분의 의대에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4번 문항이 없는 학교가 이화여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 충북대, 한림대, 원광대, 계명대, 영남대, 인제대는 4번 문항이 없어요. 4번 문항이 있는 학교가 첫 번째는 카톨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아주대인데 이 학교들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그쵸?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 충남대, 가톨릭, 관동대, 연세대, 원주, 전북대, 경북대, 동북대, 영주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4번 문항에서 물은 거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4번 문항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 2, 3번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4번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지원대학이 중요해요. 지원대학의 전형 방식. 지원대학의 전형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두 번째, 지원대학의 면접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대학의 지원자의 특징이죠. 지원자의 특징. 여기에 지원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성적이 좋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형이냐. 아니면 지원 자격을 봤더니 국내외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부터 자사고 특목고부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다 들어오는 스펙트럼이 넓은 전형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 1, 2, 3번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하이퍼 리뷰에 보면 합격생들의 자소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볼 거는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붙었어. 근데 이 학생이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붙으면 나머지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카톨릭대 다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의대만 딱 붙고 나머지를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왜 떨어졌냐?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소서를 가지고 6개 학교를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그 자소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대학의 적합성이 맞는 대학은 붙는 거고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학마다 지원자의 유형이 다르고 대학마다 면접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자소서로 집어넣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러 개 중에 걸리는 데가 하나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못 걸리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자소서는 4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1, 2, 3번의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 1, 2, 3번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원대학의 전형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의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거는 지원자,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이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소개서 1번, 3번 문항에 1, 2, 3번 문항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기본적으로 20분 이상의 시간들, 많으면 1시간 정도의 면접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의 비중이 아주 크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4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1, 2, 3번의 내용이 중요하다. 똑같은 자소서로 6개 학교를 원서를 쓰시면 잘 붙으면 한두 개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거죠. 6개 대학에 다 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대학의 전형 방식, 면접 유형,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1, 2, 3번을 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자, 다음 합격 사례 분석. 자, 합격 사례 분석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으로 그 의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그 전에 의대 합격생 자기소개서 해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1.06이야. 수상경력 동아리 전공적합성 좀 떨어지지만 출석 다 좋아요. 그냥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 아주 좋죠. 근데 내신 성적이 1.06이 아니라 1.00이라 하더라도 의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어차피 내신 성적만으로 학불이 결정되어지는 전형이 아니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또는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결정이 될 수는 없지만 일단 내신 성적 우수하죠. 근데 이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원서 썼으나 떨어졌어요.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 썼으나 1차 붙고 떨어졌어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불합격했고 인제대학교 학생부 종합만 붙었어요. 그럼 이 학생이 왜 이 자소서로 서울대와 인제대는 붙었는데 연세대, 가천대, 한양대는 왜 다 떨어졌을까? 아니 서울대 의대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서울대 의대 붙었으면 나머지 다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소서를 보세요. 자소서. 이 학생의 그런 자소서를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전학을 온 후에 낙선 환경에 대한 외로움과 인류 대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학업에 집중했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학년 때 화학을 배우면서 과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의 자소서를 다 읽을 수 없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의 경험과 학생의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잘 드러나요. 아, 이게 진짜 학생이 썼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솔한 느낌. 더구나 학생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1.06인 학생이면서 이런 학교 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기 때문에 진실성이 엿보이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니까 활동의 우수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약에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원서를 쓰거나 가천대를 쓰거나 한양대 학생부 종합을 쓰면 결국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학생의 단점은 활동의 우수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청소년 과학기자라는 기사를 올렸다. 제가 작성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온 음료를 제품별로 분석하여 그 기능의 미세한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잘 적어낸데 활동의 우수성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경쟁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활동의 우수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진솔함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솔직하고 진지한 느낌들이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에서는 합격을 했지만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지는 학교에서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 자소서 1, 2, 3번 쓰고 나면 4번만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소서는 4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1, 2, 3번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3번 문항이에요. 3번 문항은 과연 버릴 것이냐. 3번 문항이 바로 배려나는 협력 갈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3번 문항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봉사예요. 봉사였다가 더군다나 내가 뭐 요양원이라도 갔든가 요즘에는 병원 봉사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했다 라고 하면 주로 그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의학적인 요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가 된 것처럼 활동한 것처럼 적어내죠. 그런데 이 3번 내용의 자소서가 대부분 다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건 4번이 아니라 1, 2, 3번이고 특히 1번, 3번, 4번에서는 학생들이 각각 쓸 내용들이 많죠. 왜냐하면 1번 문항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학습 경험에 쓸 얘기들이 많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활동에 대한 내용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논문을 썼다든가 이런 내용을 쓸 수 있고 4번 문항에 가서 지원 동기나 아니면 학업 계획 같은 것들도 쓸 얘기가 많죠. 내가 평상시에 의대를 꿈꿨으면. 그런데 3번 문항 써라, 배려나눔 협력 갈등을 써라 이렇게 쓰면 쓸 소재 자체가 되게 빈약해요. 왜냐하면 그냥 봉사활동에 집중되는데 그 봉사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그냥 교내 봉사이거나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사실 요양원 정도밖에 안 되고 봉사에서 대단히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소개서 쓸 때 3번 문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자. 3번 문항이 만약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각각의 배점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1번 문항이 30점, 2번 문항이 30점,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20점 정도의 배점이 주어진다면 결국 학생들끼리에서 자기소개서의 배점의 차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3번 문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3번 문항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합격생 자소서를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돼? 첫 번째는 읽어야만 다른 학생들이 어떤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독창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독창적으로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뻔한 거야. 다른 애 자소서하고 내 거하고 똑같아.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먼저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지원 대학이 결정돼야 되겠죠, 학과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장단점을 생각하고 문항별로 자소서의 틀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전문가 평가가 있어요. 난 자소서 첨삭 받기 싫어. 나는 내가 다 썼어. 그런데 단지 내 자소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만약에 의대다. 그럼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이신 선배님들이 학생의 자소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첨삭을 진행하겠다. 그럼 오프라인 첨삭은 제일 먼저 학생의 학업력 지표, 활동의 우수성과 관련된 서류를 제가 받아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받아서 먼저 그걸 가지고서 설계 구조를 짜고 학생과 미팅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면서 설계 구조를 먼저 짜고요. 그게 완성이 되어지고 나면 첨삭선생님한테 넘겨서 다시 글자 수에 맞춰서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감수를 통해서 글을 완벽하게 맞춰 나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의대 자소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면접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1, 2, 3번 쓰고 4번 붙여넣기 형태의 자소서를 써가지고는 대학에 붙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1, 2, 3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문항 쓰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첨삭을 작성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